자,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 매 31일. 생년월일 2019년 6월 27일. 계류일 96일.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문제는 해당 차량이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체육교습 업종을 포함시키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도로교통법은 언제쯤 개정 가능할까요? 네, 이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법이 일명 태호유찬이법이라면서요. 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내는 것을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 5월이었죠? 네,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네, 5월 송도에서 축구 유소년 클럽 차량이 이제 전복이 되면서 거기에 2명의 아이가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일명 세리미법을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명 세리미법이라는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2013년도에 세리미가 이제 죽은 사건이 있었고 그 법이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세리미법이 또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는 애를 학원에 보내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축구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니까 이게 레저용품, 스포츠용품을 파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축구클럽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린이 보호 차량 의무를 지지 않는 그런 학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015년부터 시행된 세리미법은 의무가 있는 어린이 보호 차량의 경우에 어떻게 하도록 규정을 해놨죠? 어린이 보호 차량에 보호자가 다시 탑승하고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조치 의무를 다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포츠 클럽 이 차량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우선 대상이 아니니까 제재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차가 좌회전 구간을 돌고 있었는데 여기가 또 어린이 보호 구간이어가지고 30km 이상을 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 등에서 빨간 등으로 전멸하려고 하니까 이 축구 클럽의 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과속으로 달리면서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 차랑 부딪히고 벽을 들이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 안전띠나 이런 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이 항상 안전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안전띠도 사실은 아이들의 체구에 맞는 그런 그 안전띠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에 굉장히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는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더 가슴 아파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참, 이 목숨 잃은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과도 이 법 만들고 추진하면서 의견 교환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법을 만들려고 뛰어다녔던 결정적인 계기는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잃고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그분들이 오히려 또다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란 폭탄에 태워서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청와대 청원을 해서 21만 명의 청원자를 모아왔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하고 함께 이것을 법률로 만들 수 있는 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해서 함께 만들게 된 법입니다. 노란 폭탄이라고 불러요? 예, 그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칠하긴 했군요. 차에. 네, 예, 노란색은 칠했지만 전혀 노란색 보호 의무는 지지 않았던. 네. 그럼 지금 그 법의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이런 스포츠 뭐 축구 클럽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시설도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문제가 될 때마다 삽입되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예. 어린이들을 싣고 나르는 모든 노란차는 다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업 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교습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대여하거나 그 교수법을 직접 하는 모든 시설에는 전부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예.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디만 적용 대상 또 어디가 적용 대상 새로 무슨 뭐가 생기면 또 그거 적용 대상 이럴 거 없이 예. 무조건 어린이를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 네. 그리고 뭔가 교습 시설과 관련된 차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적용 대상이다. 네. 그리고요. 그 적용 대상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체구에 맞는 안전띠를 부착을 하고 안전 기록 장치들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안전 기록 장치? 예. 어떤 거죠? 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 안전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관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학원의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공개 의무화. 네네, 그것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까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래서 예. 처벌 기준도 조금 더 강화를 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단속도 이루어져야죠. 시제도 네. 되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언론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1월 달부터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한 차량, 그러니까 차의 연령 기준이 변경돼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차량은 안 되게. 너무 노후된 차들은 쓸 수 없도록 해서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9년 이상 된 차는 안 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차량 검사를 마친 차는 11년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차량 9년, 11년을 지키지 않는 보호 차량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어떤 단속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시행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 대상도 찔끔찔끔 느리고 이랬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좀 영세 자영업 문제랑 사실 연결된 거예요. 이런 교습시설, 학원 이런 게 너무 소규모가 많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고 안전시설이나 안전 촬영 몇 년 됐으니 새 차로 바꾸고 할 돈이 없고 이런 문제 때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세리미법도 사고가 나고 법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 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그러는 동안 한 1년 동안 또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태우 유찬이법도 발의한 지 지금 석 달째 넘어가고 있는데 또 방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몸에 맞는 안전띠 그리고 안전운행 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들을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린이 안전은 보호하고 싶지만 네. 나에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아이들 안전에다 집중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이제 세월호 때도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들이 자꾸 죽거나 다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이번에 어린이 보호 차량 문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거진 만큼 뭐 국가 재정이든 지방의 재정이든 좀 더 지원 요건을 강화해서 영세한 업자들도 아이들 보호만큼은 이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학원이나 이런 경우는 따로 운전기사 고용해서 뭐 차량도 계속 바꿔가면서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네 조그만 이 교습소들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면 무슨 그 축구 교실의 그 관장님이나 네. 뭐 태권도 도장의 관장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가 하시기도 도복 하고. 입고 저 버스 네. 운전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그런 쓰기도 식으로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뭐 안전기록 장치 이것이 그 규정 다 지켜가면서 또 보호자가 한 명은 동승해야 된다. 동승할 사람도 없고 이런 좀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나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예, 그 그래서 제가 말씀이군요. 법안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방 단체별로 쭉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살펴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나 들까요?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아직 조사가 다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 예.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뭐 지금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또 연관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마침 바로 내일 10월 1일이 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하준이 네. 이주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관련 개선을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주차장법 일부 주차장법이에요? 개정안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랜드 동문 쪽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차장 오르내리는 이 경사로에다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차들을 많이 대놓잖아요.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차가 중립 상태에서 뒤로 쭉 밀려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하준이가 거기에 차에 깔리는 맞아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이제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뭡니까 타이어에다가 고임막을 고임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경고 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용호 의원님에게서부터 발의됐고 저도 이제 이 법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이게 왜 2년 동안이나 네, 네. 통과되지 않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보통 보니까 간단히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도 골목길 약간 경사진대에 주차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워요. 네. 핸들은 한쪽 편으로 꺾어 놔라. 네, 그래야 맞습니다. 혹시라도 밀릴 때 차가 쭉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틀어질 테니까. 그리고 뒷바퀴 뒤에다가 돌 같은 걸 고여놓고 보통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런 공식 주차장에서라도 네. 그런 시설을 의무화.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예, 고임목 다 설치하고 고임목에다가 경고 표지. 예, 경고 이게 표지하고 되도록 아까 하자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것처럼 그 핸들 꺾어놓고 네.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 정도는 글쎄요. 이거야말로 정말 큰 돈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일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라는 인식 개선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 법들이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뭐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까지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발의하고 이게 두 개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거든요. 행안위하고 문체위. 행안위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렇죠. 그리고 문체위에서는 아까 체육시설업법 이것이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예. 상임위원장님 두 분을 다 직접 찾아뵙고 예. 하루속히 이건 엄마들이 너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위원장님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좋은 법이고 이걸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8월 임시국회 때까지는 법안 소위에서 우선적인 논의에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꼭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당별로 의견이 다르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이제 법안 발의 사인을 받을 때 상당히 고전을 겪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이제 뭐 계층 간 이해 갈등들이 많이 있다거나. 근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3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법안에 함께 발의에 참여를 근데 해주셨고. 거기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네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상임위 안에서도 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선적인 어떤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가 우선이래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8월 달에도 결국은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통보를 내가 받았거든요. 문자로 9027번 쓰시는 분이 거대 양당이 정의당만큼만 일하면 좋겠네요. 이러셨네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대 양당이 의견만 딱 모으면 바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장도 반대가 없었고 예, 위원장님 두 분 법안 다 좋은 법이다. 제출하는데도 각 양당에서 다 뭐 또 동참 서명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마 이제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드는 문제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 무슨 아주 큰 국익 사업도 아니고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시지 말고 법안 마련하시면서 뭐 선진국 사례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되고 있는 거죠? 네, 선진국에서는. 뭐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더? 예를 우리보다? 들어서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운전하셨던 분 이분이 사실은 그 도로교통법에 안전 그 속도만 지켰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완전히 과속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인데 예. 예를 들어서 어린이 차량을 통학 안전을 통학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증 제도가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자동차 부착 베이비시트 같은 거를 다 보내줍니다. 모든 차 이걸 다 붙일 수 있도록. 아,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예. 나지 않도록 예, 해주는 예.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놓은 법은 아주 최소한의 여건이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운전 자격증을 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아예 뭐 나라 국가 예산으로 베이비시트를 다 나눠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꼭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